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체크해보는 모닝 스탠바이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 또 뉴욕 증시에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 사실 좀 주말 좀 상당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대부분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제가 보기에는 설전 상당히 좀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네, 그 전에 좀 체크해 볼 것이 바로 이제 고용 보고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해석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결과 자체는 좀 양호하다라는 어떤 그러한 좀 그때 해석이 좀 지배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좀 수치를 좀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5월 좀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 13만 9천 건에서 지금 이제 예상치인 12만 6천 건을 좀 상회를 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가 한 2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당 임금 상승이라는 건 결국은 연준에 지금 금리 동결 기간이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금리는 좀 올라가고 좀 어떻게 보면 달러가 좀 강세가 되는 부분이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좀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좀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좀 늦춰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말로 하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좀 살아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하는 좀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이 중국과 또 미국의 제가 볼 때는 무역 협상과 관련된 단초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과를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회담을 하는 상황인데, 이 5월 제네바의 어떤 회담의 좀 연장선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영국 런던에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고위급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뭐 히토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수출 재개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핵심 의제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주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시끄러웠던 좀 일론 머스크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좀 설전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두 사람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이 좀 성향이라든지 좀 어투를 봤을 때는 좀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어떤 예측이 어떤 좀 설전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소강 상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측근들이 엄청 좀 뜯어 말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방부와 상당히 긴밀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설전을 통해서 뭐 정부에 대한 계약이 해지된다거나 이랬을 때 서로 어쨌든 타격을 입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까지는 막으려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측근들의 좀 노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이번 주도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제가 볼 때는 뭐 표현이라든지 어떤 게시물을 좀 계속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일단 이번 주에 또 물가 지표가 좀 상당히 그쵸. 발표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5월 CPI 지금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월 대비 0.13% 정도, 근원 CPI 같은 경우 0.23% 정도 좀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물가 자체는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5월 CPI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좀 관세가 적용되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목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이 제가 볼 때는 FOMC 어떤 경제 전망에 다시 한번 좀 수정을 가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월 CPI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중요한 함의를 좀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이 미국과 중국의 회담,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또 설정과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CPI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중요한 하나의 의지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고용에 집중이 됐다면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지 반드시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해봐야 되는 키워드는 어느 쪽일까요? 네, 일단 저는 이번 주 좀 봐야 할 체크할 포인트로서 저는 이제 로봇 섹터를 좀 갖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신정부 들어서 확실히 좀 순환매가 좀 활발하게 좀 그쵸.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가 AI 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좀 상당히 강하게 좀 발언을 했던 부분들 사실 이 AI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대선 전에 어느 후보에 좀 막론하고 좀 상당히 집중했던 좀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정부에 들어서 지금 AI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AI로 인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응용될 수 있는 섹터가 뭘까라고 봤을 때 뭐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뭐 금융, 뭐 소프트웨어 제조업이 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순번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로봇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휴머노이드라고 좀 대변되는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 지금 이제 전문 기관에서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휴머노이드 시장과 관련돼서는 약 한 3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1조 8천억 이상의 좀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보면 생성될 것이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커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같은 경우가 4조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로봇의 시장 상당히 좀 커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 1인 1로봇 시대가 좀 도래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 상황. 지금 이제 뭐 주변에 보시게 된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휴머노이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제가 볼 때는 진입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로봇과 관련돼서 지금 일단은 로봇택시 좀 제가 볼 때는 좀 모멘텀이 이번 주 혹은 뭐 다음 주에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 뭐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은 이미 제가 볼 때 로봇 시장에 좀 참전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현대차 그룹을 좀 비롯해서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미 좀 로봇 시장에 참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는 상당히 커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땐 섹터 순환매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면 여러 섹터가 좀 순환매를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로봇 섹터에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로봇 섹터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실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갔습니다. 로봇 섹터가 AI 쪽에서 확장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쪽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심 종목으로는 어떤 쪽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로봇 섹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키워드들이 좀 여러 개를 나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이제 클로봇, 로봇 섹터에서도 약간 좀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약간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클로봇을 좀 갖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클로봇 같은 경우는 국내 4대 그룹의 로봇 소프트웨어를 좀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특히 이제 뭐 공장형 로봇 같은 좀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집중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로봇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집중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실적과 관련돼서도 가시성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한 334억 정도가 좀 기록이 됐었는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좀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내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 자체는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로봇 섹터 하면 어떤 성장 섹터로서 어떻게 보면 숫자가 좀 잘 나오지 않는 제가 볼 때 그러한 좀 이 어떻게 보면 생각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올해 흑자 전환을 통해서 확실히 좀 숫자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제가 볼 때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지금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 수출을 늘리면서
지금 매출의 비중을 국내에서 해외로 좀 늘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관제 솔루션과 로봇 서비스를 제공한 좀 제가 볼 때 스마트 시티 혹은 뭐 물류 자동화 시장을 통해서 좀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매출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 오늘 좀 이제 로봇 섹터 그 가운데서 넣어서도 지금 클로봇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클로봇이 지난해 12월 달에 주가 흐름은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5,000원대에서 24,000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요새 주가 흐름은 약간 박스권에 갇혀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3월 달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주가 자체는 전고점을 좀 달성한 이후에 지금 한 3개월간 지금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16,000원에서 2만원대를 좀 횡보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뭐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을 통해서 좀 고개가 살짝 좀 돌리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만원대 지금 제가 박스권을 좀 뚫게 된다고 하면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1,000원을 좀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3월 10일 날 세웠던 24,000원의 전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박스권 돌파가 좀 먼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22,000원 뚫고 나서 전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는 클로봇 체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쪽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좀 이 신정부에 어느 정도 키워드와 좀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드론과 관련된 좀 제가 볼 때는 섹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사실 미국 쪽에서도 드론과 네. 관련해서 행정명령 서명이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오늘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워드일 것 같긴 한데 어떤 포인트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보면 이 드론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도치, 좀 일론 머스크 때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방부에 대한 예산이 미국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이 예산을 줄이고자 한다. 결국 이제 비행기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제 무인으로서 예, 전투를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얘기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 대한 형태가 많이 바뀌고 네.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드론을 통해서 현대전의 양상이 좀 많이 바뀌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동시에 드론 막 100대를 띄워서 러시아의 공군기지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했다라는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인명의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사상을 최대한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좀 적의 어떤 기지를 정밀하게 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좀 드론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드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하죠. 전투기 비해 상당히 저렴합니다만 그 화력 자체는 전투기 이상의 화력을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가성비도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드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장의 균형을 상당히 재편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강대국들 같은 경우가 드론을 상당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재편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좀 9조 원 정도를 들여서 드론과 관련돼서 좀 시스템을 좀 확충한다거나 전장의 한 80% 정도를 좀 드론으로 좀 대체를 하면서 무인화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미국 같은 경우도 뭐 49조 원, 한 50조 원을 좀 들여서 지금 전투 산업마다 드론을 1000대 이상 보급을 하면서 무기 체계를 재편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행정명령을 좀 했다는 것 자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사실 이제 드론과 관련해서 좀 더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 사실 이제 좀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거의 중국산이 한 80% 맞습니다. 네.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현대전의 양상을 바꾸는 드론 하지만 그 드론의 무기 체계가 거의 중국산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어떤 좀 제가 볼 때 행정명령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국산 좀 드론에게 조금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또 어떤 신정부의 어떤 정책의 또 순환매 차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좀 이번에 또 움직일 수 있는 좀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로봇 섹터와 함께 드론 섹터는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갈등의 반사수혜를 또 드론 섹터가 입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중국과 다르게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에 좀 막혀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사실 드론 쪽에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종목이 좀 특징주일까요? 사실 이제 드론도 어떻게 보면 로봇 섹터와 좀 마찬가지로 이제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는 좀 기업들이 좀 많이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러한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체크해볼 좀 종목이 좀 어떻게 보면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숫자와 관련된 물론 좀 숫자가 좀 찍히고 있는 종목으로 하나 좀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에이럭스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좀 이런 국산화에 좀 성공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좀 국산화를 하면서 이 중국과 관련된 제가 볼 제품 자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중국산에 대한 어떤 드론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 각광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뭐 이제 중국 드론 기업이죠. 지금 DJI라든지 오텔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이제 수출 제한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국내산인 제가 볼 때는 에이럭스의 지금 드론 같은 경우가 반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에이럭스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에 북미 시장에 좀 진출했고요. 2년 만에 한 500만 달러 이상의 좀 수출 계약을 좀 체결을 하는 상황.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좀 보안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까지로 지금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좀 대형 보안 솔루션 기업과 좀 협력을 해서 사실은 이제 홈 시큐리티 좀 드론 개발에 좀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런 지금 미국의 중국 드론과 관련된 제재에 좀 간접적인 또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좀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럭스가 지금 최근에 수급 상황을 살펴보니까 5거래일 연속 기관들이 좀 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목표가 제시해 주시죠.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에서 제가 이제 뭐 클로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2월 17일 날 좀 전고점을 찍은 이후에 거의 지금 한 3개월 정도 좀 박스권 지금 한 13,500원에서 한 9,500원 정도 좀 이 박스권을 계속 횡보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도 좀 지난주에 약간의 좀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좀 위로 좀 어떻게 보면은 상승의 탄력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좀 나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장 긴 매물대인 13,500원을 좀 뚫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좀 틀어할 수 있는 좀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매물대 상단을 넘어가는 한 13,500원 정도를 먼저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럭스 살펴봤고요. 마지막 관심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종목일까요? 네, 저는 일단은 지금 반도체 쪽에서 한 종목을 좀 갖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제가 볼 때 소부장에 관련된 종목들은 좀 분명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D램도 계속 가격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한 종목, ISC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움직이는 좀 종목들, 물론 이제 대장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좀 키워드들이 좀 어느 정도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소캠이라든지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좀 제가 볼 때는 키워드들이 생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ISC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키워드들의 좀 여러 가지 좀 면에서 좀 걸쳐 있는 점은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당연히 이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지금 솔루션 쪽에서 봤을 때 이 회사는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2분기에 분명히 좀 찍히지 않을까라는 좀 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분기 때 좀 실적 자체가 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1분기에 숫자가 좋지 못했던 건 좀 2분기로 이연되는 어떤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원인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2분기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매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조금은 상승한 한 500억 이상의 좀 매출액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살짝 부진했던 숫자가 2분기부터는 분명히 올라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팹리스 쪽에 대한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이 해외 팹리스 고객사와의 지금 제가 볼 때는 AP에 관련된 부분을 좀 확보하면서 연간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주문형 반도체와 관련된 쪽에서 제가 볼 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안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문형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데이터 센터형에 대한 어떤 매출 자체도 분명히 드라마티컬하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HBM 관련돼서도 지금 테스트 솔루션을 좀 시작을 하면서 후공정에서 역할이 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또 속객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HBM 쪽만 아니라 또 유리판 관련된 쪽까지도 속캠을 좀 개발을 하고 하반기에 좀 제가 볼 때는 납품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 모멘텀이 좀 많다. 뭐 HBM 향, 또 유리기판 향,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문형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 해외 팹리스와의 어떤 AP를 좀 확보하면서 연간 매출이 기대되는 사실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반도체 섹터, 특히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좀 차트 자체가 좀 많이 좀 그쵸. 바닥권에서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횡보를 하다가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부터 좀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대도 상당히 좀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지금 최근에 순환매가 도는 상황에서 다음 타주로서 충분히 좀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가운데서도 ISC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뚫어줘야 이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목표까지 제시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ISC 좀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조금 좀 어떻게 보면 반등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1월 달에 뭐 한 8만 원대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뭐 40% 이상 좀 네. 조정을 받다가 다시 뭐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한 6만 한 3천 원대, 제가 볼 때 이 매물대를 일단 좀 먼저 좀 제가 볼 때는 좀 뚫어야 하는 것이 1차 목표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6만 3천 원대를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뭐 7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좀 차트가 좀 돌리는 흐름, 그리고 지금 쌓여있는 매물대를 좀 뚫어내는 좀 그런 모습이 일단 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의 관심 종목 살펴봤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ISC 마지막으로 살펴봤는데 로봇 테마 중에서는 클로보 체크를 해봤습니다. 먼저 뚫어줘야 되는 매물대가 22,000원 구간을 터치하게 된다면 24,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드론 섹터 내에서는 에이럭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숫자가 조금씩 찍힐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목표가 13,500원 제시해 주셨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ISC 살펴주셨습니다. 63,000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월요일 출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